저희가 미국에 와서 여름방학을 맞이한 건 이번이 4번째였어요. 그만큼 익숙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것이 낯선 게 3달이나 되는 아이의 긴 여름방학이에요. 저의 시선으로 담아본 우리 가족의 4번째 여름방학 중 하루의 모습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저거 없는데? 방학의 아침은 언제나 조금 늦게 시작해요. 아침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반려견 실외 배변을 위해 서둘러 집을 나서죠. 반려견 디디가 제가 일어난 기색을 느끼고 난 뒤에 조금 민기적거리기라도 하면 계단에 배변을 하기도 해서 서둘러야 해요. 그래도 방학이라 조금 더 잘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학기 중 평일엔 6시엔 일어나야 준비를 해서 아이 등교를 시킬 수 있거든요. 웃긴 건 디디의 배변이 시간에 센스티브한 게 아니라 제가 기상한 뒤에 얼마나 빨리 나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어난 뒤에야 나가자고 낑낑 대거든요. 그래서 주말엔 잠에서 깨고도 침대에서 숨죽여 있곤 해요. 반려견 산책을 다녀온 후엔 아내와 제가 먹을 커피를 준비하면서 어제 설거지한 식기세척기 안에 식기를 정리해요. 처음 미국에 왔을 땐 전기세, 물세를 아끼겠다며 아파트에서 제공하는 식기세척기를 전혀 쓰지 않았는데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더라고요. 이 식기세척기 때문에 삶의 질이 10배는 좋아진 것 같아요. 저보고 식기세척기를 사라고 한다면 역시 고민하겠지만 굳이 집에 있는 식기세척기를 안 쓸 이유는 없더라고요. 전기세 차이도 크지 않고요. 이 커피 머신은 몇 달 전 기부 매장 굿윌에서 15불 주고 샀어요. 커피 그라인딩부터 에스프레소 추출까지 전자동 커피 머신인데요. 아마존을 확인하니 600불에 파는 제품이더라고요. 완전 개이득이죠? 아내가 종일 학교에 있는 날이어서 아내의 도시락도 싸야 해요. 학교에 있다 보면 아내는 끼니를 많이 거르더라고요. 토스트같이 가볍게라도 싸줘야 조금이라도 먹어서 가급적이면 싸주려고 해요. 오늘은 허니 갈릭 치즈 베이글인데요. 레시피는 이 쇼츠를 참고하세요. 오늘은 아이의 여름방학 수학교실의 마지막 날이에요. 지역 전문대학교에서 아이의 교육부와 연계해서 수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시험에 통과하면 해당 학년의 수학 과정을 월반해서 다음 학기부턴 고등학교 수학 과목을 들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런지 엄청 긴장한 모양이더라고요. 원래는 시험 없이 그냥 2번 같은 과목을 들으려고 했는데 수업을 열심히 한 만큼 시험을 보고 월반을 신청하기로 했죠. 아침마다 차로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요. 재밌는 건 이 수학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동양 친구들이란 사실이에요. 아이들이 등교하는 약 20분 동안 거의 100여 대의 승용차들이 이 작은 캠퍼스를 들락거려요. 아이의 시험 합격을 기도하며 집으로 향했답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자마자 아내도 학교에 데려다 줘야 해요. 저희는 학교에서 약 15km 떨어져 있는 주택가에 살고 있는데요. 아내가 학교에 가는 방법은 차로 가는 방법과 아침 일찍 버스를 갈아타고 가는 방법이 있죠. 아침 8시까지만 직행버스가 운행을 하는 데다
정류장도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내가 버스를 타더라도 정류장까지 차로 데려다 줘야 해요. 그래서 보통 아이가 학교를 가거나 하면 학교까지 차로 데려다 주는 편이죠. 미국 대학교는 5월부터 방학이지만 박사과정 학생에겐 방학이랄 게 따로 없어요. 그래서 왕복 1시간 거리인 학교를 늘 데려다 줘야 하지만 버스를 타고 가면 왕복 3시간 가까이 걸리는 데다 우리 가족이 아내 덕분에 이곳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배우자로서 이 정도의 노력은 필수라고 봐야겠죠? 성격일 수도 있고. 좀 이따 봐. 아내 라이드를 해주고 돌아오자마자 지역 전문대로 아이 픽업을 갔어요. 원래 프로그램은 1시에 끝나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험 날이라 11시에 끝나요. 3시간 동안 시험만 본다고 하는데 이런 시험을 처음 보는 거라 걱정이 조금 되더라고요. 아이가 시험을 마치고 나왔어요. 조잘조잘 어떻게 시험을 봤는지 떠드는데 거의 영어로 이야기해서 70-80%밖에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아직 아빠에게 조잘거리는 딸이라 다행인가 싶기도 해서 늘 최선을 다해 리액션을 하려고 노력하죠. 아이와 집에 돌아와서 바로 점심을 준비해요. 점심은 주로 샌드위치 종류와 파스타 종류를 번갈아 가면서 준비하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맥앤치즈랍니다. 맥앤치즈는 미국에서 가장 흔한 식사 메뉴 중에 하나인데 아이가 잘 먹어서 자주는 아니지만 아이의 식사량이 적다고 느낄 때 해주곤 해요. 최근엔 채소를 듬뿍 넣는 편인데요. 아이가 편식한다고 넣지도 않으면 정말 걱정이 돼서 잔뜩 넣어주고는 차라리 골라 먹으라고 하죠. 식사를 할 때는 유튜브로 한국의 예능을 보는데 이 TV도 굿윌에서 25불 주고 산 TV랍니다. 원래 아침에 아내를 학교에 차로 데려다 주면 오후에는 아내 스스로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데요. 오늘은 시내의 한인마트에서 장 볼 일이 있어서 아내 픽업도 하고 할 겸 겸사겸사 아이와 함께 시내로 향했어요. 저희가 사는 이 도시는 한인사회가 굉장히 작은 편이라 H마트와 같은 큰 한인마트가 없어요. 저희가 이곳에서 살면서 느끼는 가장 큰 아쉬움 중에 하나지만요. 그래도 이 작은 한인마트에서의 장보기 하나가 오아시스 같은 느낌이죠. 두바이 쫀득쿠키다. 먹어볼래? 아이가 좋아하는 한국 스낵을 사기도 하는데 저거 없는데? 오늘은 딸이 정말 좋아하는 떡볶이 스낵이 없네요. 대신에 오늘은 청양 피자 스리라차 마요네즈를 사보겠대요. 아이가 정말 그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양 피자의 허니비 피자인데 거기에 소스가 이 소스랑 비슷하지 않을까 소망하면서 사겠다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딸아이가 매우 만족했답니다. 잘했어. 조심, 차 조심. 한인마트에서 아내를 만나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가 학교에서 터키랩을 가져왔네요. 저녁으로 아내와 함께 차 안에서 나눠 먹었어요. 딸이 지금보다 어릴 때는 아내를 데리러 시티에 가는 것을 꺼려했는데 조금 크니까 도서관에서 만화도 빌리고 한인마트에서 스낵도 살 수 있으니 훨씬 맘 편하게 아내를 데리러 갈 수 있게 됐어요. 저희 집은 굉장히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편이에요. 제가 루틴 지키는 것에 집착이 있는 편이거든요. 항상 저녁 6시 즈음에 함께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 저희 집 루틴이죠. 그런데 오늘은
집에 오는 길에 스낵도 먹고 터키랩도 먹었더니 배가 하나도 안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딸아이를 위해서는 치킨 샌드위치를 해주고 저희는 그냥 어제 먹었던 야채전을 데워 먹기로 했어요. 식사를 하고 나면 반려견 산책을 한 번 더 나가야 해요. 실외 배변 훈련을 철저하게 시킨 덕에 귀찮은 일이 하나 더 생긴 거죠. 하지만 저한테도 반려견한테도 건강에 좋은 거니까 불만은 없어요. 산책을 길게 하는 건 아니고 20분 내외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길게 하면 저희 집 반려견 디디도 쉽게 지치더라고요. 오늘도 만족스러운 배변과 산책을 마친 뒤 집으로 향했어요. 아이고. 이대로 휴식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주방엔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어요. 원래는 설거지와 주방 정리를 마친 뒤에 저녁 산책을 나가는데 오늘은 워낙 디디가 낑낑대서 산책부터 나가야 했죠. 그랬더니 설거지가 더 하기 싫은 거 있죠. 그래도 저녁을 간소하게 먹어서 정리할 게 많지는 않아요. 식기를 물에 헹궈서 식기세척기에 넣고 돌려준 뒤 행주로 주방 카운터탑과 식탁을 꼼꼼하게 닦아줘요. 여기까지 하면 그래도 주부로서의 하루를 무사히 마친 셈이네요. 하루의 마지막은 잠자리에 드는 딸아이를 위해 아내와 제가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난 뒤로 지금까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해주고 있는 저희 집만의 가족 전통이죠. 기도까지 마치고 나면 마침내 온전히 하루가 끝나요. 다음 주면 이번 여름방학도 끝이에요. 아이의 중학교 마지막 학기가 시작되죠. 다행히도 아이는 수학시험에 합격했고 돌아오는 새 학기에는 고등학교 수학 수업도 듣게 되는 등 새로운 일상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새로운 학기에도 늘 즐거운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국도 한여름 더위가 한풀 꺾였다고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여름은 어땠나요? 여러분들이 겪은 여름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